한국어는요, 조사라는 게 있죠. 단어 끝에 은는이가, 을르에게 이런 게 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어때요? 뜻이 크게 지장이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지는 민수를 좋아한다를 민수를 수지는 좋아한다라고 바꿔더라도 한국어 듣는 사람이 아, 얘는 목적어구나, 얘는 주어구나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뭐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순서가 결정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위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고 뭘 이해해야 돼요. 문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단어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수지랑 민수라는 단어가 둘 다 쓰였어요. 수지 likes 민수라는 말과 민수 likes 수지는 완전 다른 말이죠. 앞에서는 수지는 민수를 좋아한다고, 이거는 민수가 수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가 어떻게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문장이 길어질 때도 틀리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 볼까요? love라는 단어가 쭉 쓰여 있어요. love, love, love. 그죠? 근데 love를 사랑이라고만 외워두면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맞긴 하죠.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어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 they need love 하면은 그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 데서 목적으로 쓰였죠. love가. 그쵸? 자, 그 다음에 I love summer 하면은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이때는 뭐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동사라고 해서 동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위치에 따라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명사였는데 동사 자리에 왔네? 하면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동사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할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단어를 외울 때 가급적이면 많은 단어를 외워둬야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이런 어순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품사와 문장 성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초를 할 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약간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잡고 가봅시다. 오늘 이 개념을 잡고 나서 뒤에서 조금 한번 적용하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단어, 구, 절, 문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이제 오늘 이걸 하는 이유가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혹은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 문법적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 모호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오늘 이해를 해야 다음에 진행할 때 훨씬 쉬울 거예요, 여러분. 자, 단어는 뭐예요? word라는 거는 한 개의 단어가 뭐죠? 한 개의 뜻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 글로 쭉 정의를 풀어놨죠. 그것과 이렇게 단순하게 딱 약간 도식화 시켜놓은 것과 어떤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뒤에 게 이해가 훨씬 딱 직관적으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글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이 뭔가 도식화를 옆에다가 정리를 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볼 때 이 도식을 탁탁 보면은 눈에 탁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문장의 구조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훈련을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문장 구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거를 내가 도식화로 딱 해놓으면 나중에 학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할 때나 전체 주제를 파악할 때 계속해서 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높아져요. 그래서 자꾸 글로만 쓰지 말고 글을 조금 요약해서 도식화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의 말이라고 해야겠네요. 단어 하나의 말이 하나의 뜻을 가진다. 그죠? 자, 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두 개의 말이 단어가 한 개의 뜻을 가지는 거죠. 물론 뜻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죠? 뜻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거라고도 불러요. phrase를 수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put off 어때요? 뜻이 뭐예요? put off. put out이 끄다죠. put out fire. put out a fire. 근데 put off what you have to do until tomorrow. put off 뭐 하는 거예요? 미루다 연기하다죠. 근데 여러분이 put이라는 단어만 안다고 해서 이 단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수거죠, 수거.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거는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 put을 안다고 해서 put up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on the desk는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단어가 두 개 이상인데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있죠. instead of 이런 수고도 어때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뜻을 가지면은 phrase,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슨 부사구, 뭐 명사구, 뭐 이런 것들 쭉 나올 것 때 그런 거 할 때 두 단어 이상이란 얘기구나. 결국 명사구나, 부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절이라는 건 뭐예요? 구처럼 두 개의 단어가 있긴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봅시다. Because she likes me. 어때요? 문장이 아직 문장처럼 끝나진 않죠. 끝맺음이 있진 않죠. 그렇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를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유를 나타내는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라고 하죠. 나중에 선생님하고 배우면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when my mom comes back 이것도 어때요? 엄마가 돌아오실 때 이것도 그러면 문장이 끝난 건 아니죠. 문장은 아니란 말이야. 끝은 아닌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 절이라고 한다. 이것도 부사절이죠. 뭐뭐 했을 때. 그 다음에 Daddy studies hard.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할 때 이건 무슨 절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대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품사를 얘기하면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훌륭합니다. 자, 문장이라는 건 그럼 절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건 똑같은데 주어 동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두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구두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펑츄에이션이 마침표나 question mark나 exclamation mark나 그런 것들로 끝이 나는 거. 그래서 she likes me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게 제일 흔한 문장이긴 한데 그냥 come back, do you like me? 이런 식으로 감탄사 하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잡고 갑시다. 자, 이제 품사와 문장 성분을 볼 건데요. 여러분 품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품사 뭐라고 돼 있어요?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어예요, 단어. 모든 단어들을 품사인데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categorize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은 게 품사예요. 그 품사 중에 대표적인 팔품사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봤거나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팔품사 하면 딱 얘기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대충 몇 가지 얘기는 하지만 다 얘기 못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죠?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거나 암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완벽하게 암기하고 평생 잊지 않을 정도로 딱 놓고 가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외우게 해요. 항상 팔품사 뭐예요? 하면은 명사,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를 압축해서 추격해서 여러분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도 가급적 여러분이 주동목보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계속 하는 연습을 하면 암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요건 어떻게 외울 거냐면 여러분 명대라는 형부가 있어요. 이름이 명대라는 형부예요. 그 형부가 마술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요? 동전이 접혀요, 안 접혀요? 안 접혀져. 동전을 어떻게 한다? 접어서 감춘다. 이렇게 외울게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명대 형부가 동전을 접어 감춘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명대 형부가 동전 접어 감춘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명대 형부가 동전을 접어 감춘다. 자, 그래서 앞으로 팔품사 뭐예요? 하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명대 형부가 동전 접어 감춘다. 나중에 뒤에 다른 거 우리가 선생님이 좀 설명할 때도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대로 외워두십시다. 자, 명은 뭐예요? 명사. 대는 대명사.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 동은 동사. 전은 전치사. 접은 접속사. 감은 감탄사. 요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뒤에 할 때 해야 되니까요. 명사는 뜻이 뭐예요? 이름이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명사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둘러볼 때 뭐가 보여요? 명사 다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이것도 명사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책상, board 다 명사죠,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숨을 쉬는 공기, 뭐 우주, 사랑, 미움, 뭔가 감정에도 이름을 붙이면 다 명사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가진 모든 건 다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이름이 이엔인데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죠. 나. 이름을 하자고 나. 그 다음에 여기 희찬이가 있는데 희찬이 말고 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 대신에 부르는 말. 걔, 그녀. 우리 한국말은 걔 있잖아. 할 때 걔. 이런 것들. he, sh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건을 가르칠 때 저거는 시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거. 이렇게 하면 that.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대명사. 그래서 사람을 지칭하면은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물건을 지시하면서 하면 무슨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 거니까 정리만 머릿속에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명사는 뭐라고요, 여러분?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종류는 많지만 어떤 종류가 제일 대표적이다? 사람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 그다음 물건을 이렇게 지칭하는 지시 대명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설명하고 있죠. 이 설명을 여러분 듣고 나와서 해보라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해야 돼요. 알겠죠? 본인이 설명을 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는 뭐라고 정의할 거예요. 선생님이 정의를 물어보는데 항상 실수하는 게 뭐예요? 꾸며주는 말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역할이죠. 그죠? 그것도 꾸며준다고 해버리면 틀린 말이죠. 뭐를 꾸며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형용사의 정의는 뭐예요? 뭐예요? 상태. 그렇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형용사가 뭐라고요? 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 수 있잖아요. 형용사가 무슨 예가 있어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happy. 그러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책상을 딱딱 뚫어봤더니 이 책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딱딱한 hard.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막 도와줘. 이 사람의 성질이 어때요? 성격이 kind, nice. 그죠? nice of him.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친절한 이런 것들이 성질이나 상태가 된다. 그래서 형용사는 뭐라고 여러분 정의한다? 성질이나 상태가 되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석해 보면은 다 어떤 식의 해석이 돼요? 뭐뭐한,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자, 역할 이게 중요하죠. 역할 두 가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형용사. 뭐라고요?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데 뭘 꾸며주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준다. 대명사까지도 얘기해도 되고요. 그죠?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 She is a happy girl. 형용사는 happy가 뭘 해주고 있어요? 행복한 소녀라고 하는 소녀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를 뭐 한다?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같은 비동사인데 she is 똑같은데 여기는 보세요. she is happy 할 때 she is까지 하면은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녀는 이다. 뭐 어떻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happy 행복한 상태이다. 그래서 행복한 상태라고 하면서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주어만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He made Tom. 그는 탐을 만들었는데 목적어 탐이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었어요? Happy. 탐의 상태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로도 쓰인다.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여러분? 두 가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꾸며준다고 해도 돼요. 수식하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뭐 해준다? 보충 설명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형식할 때 배울 건데 여러분 이 she is happy는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나중에 2형식 대표동사 비동사를 선생님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2형식에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니까 보호 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나중에 요거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뭘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는 정의가 뭐다고요, 여러분? 안 보고 설명해 볼까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고 역할은 뭐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꾸며주거나 혹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라고요. 어설프게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 아는 거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한 겁니다. 자, 부사로 넘어갑시다. 자, 부사는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부수적 정보. 근데 보통 부사의 정의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또 꾸며주는 말 뭐 이렇게 하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부사는 정의가 뭐라고요? 부에서 따서 뭐라고요? 부수적 정보. 알겠죠? extra information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이잖아요. 부사가 덧붙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많은 비중을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독해를 할 때 해석할 때는 부사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도 부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사라는 건 부사절도 되고, 그죠? 전명구,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부사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도 있고 구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부사 부분은 여러분이 꼭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자, 부사 정의가 뭐라고요? 부수적 정보예요. 주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들죠. 요 정도까지는 다 이해할 거예요. 자, 해석을 뭐 주로 하기로 한다는 거, 그렇지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요. 자, 역할이 뭐예요? 역할 중요하죠. 역할 뭐를 수식하죠? 그렇죠. 또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외운 순서 뭐 있어요? 팔품사 뭐 있었죠? 팔품사 여기서 열심히 막 한 사람은 오리처럼 다리를 막 한 사람은 딱 나올 거고, 아니 멍 때리고 듣고 있는 사람은 또 안 튀어나오죠. 팔품사 뭐 있었다고요? 명대 형부가 동전을 접어서 감춘다 했죠. 이때 세 가지 외우면 돼요. 명대 다음에 있는 세 가지 얘기해보세요. 명대, 형, 부, 동. 자, 부사의 역할은 형부동을 수식해줘요. 뭐를 수식한다고요? 형부동을 수식해줘요. 그리고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 문장 전체도 수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형부동 수식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는 연습, 혹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일단 외우고 가는 연습,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부사는 뭘 수식한다? 형부동.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 수식한다는 게 입에 튀어나와야 돼요. 부사의 정의 뭐라고요? 부사의 정의라고 했어요. 부사적 정보, 역할, 형부동을 수식한다. 자, 그럼 종류는 뭘까요? 부사의 종류. 어떤 걸 부사라고 해요? 그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선생님 따라해봅시다. 장방시이정. 자, 외웁시다. 장방시이정.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장방시이정. 한 번 더 장방시이정. 한 번 더 장방시이정. 자, 장은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면 부사란 얘기예요. 방법을 나타내면 부사란 얘기예요. 시간, 이유, 정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따가 전치사 할 때 할 건데, 전치사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무슨 구가 된다? 부사구가 된다. 물론 형용사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사구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부사 이런 건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잘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수준에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여러분 밑에 거 한번 넘어가서 여기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he speaks French well. 그러면은 그는 불어를 잘 말한다니까 이 잘이라는 게 뭘 수식해줘요? 잘 speaks 말한다죠. 밑에 거는요. She is a very kind lady. 그녀는 매우 친절한 뭐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very가 kind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맞죠? 이거는 동사 수식, 형사 수식. 자, 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 하면은 그는 매우 잘이라고 하는 뭘 수식하고 있어요? 부사를 수식하죠. 또 well이라는 부사는 또 뭘 수식해줘요? 잘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사는 따다른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형부동을 수식한다. 그죠? 그리고 맨 앞에 써서 luckily 운이 좋게도 이렇게 unfortunately, interestingly 이런 말로 문장 앞에 써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국어긴 한데 이 한국어에서 부사 혹은 부사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한국어에 먼저 그어보세요. 그리고 영어에도 그어볼게요. 나는 어제 6시에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 부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다 찾았죠?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은 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제는요? 맞죠. 밑줄 시간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6시에는 어때요? 맞죠. 시간이죠. 친구와 함께 어때요? 맞아요. 왜 맞죠? 중요한 그렇죠. With my friend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구라고 했죠. 전명구.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얘도 부사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는요. To the library죠. 얘 어때요? 얘는 장소죠.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얘도 부사죠. 갔다는 아니죠. 그러면 이 구에서 봐. I went 주어 동사 빼고는 다 뭐예요? 부사죠. 근데 to the library는 세 단어니까 부사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아까 두 단어 이상이니까 부사 얘 주어 동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사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with my friend도 뭐라고 불러요? 전명구니까 얘도 부사 구인 거죠. At 6 o'clock 6도 부사 구죠. Yesterday는 그냥 부사죠. 한 단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 단어지만 실제로는 주어 동사 말고는 다 뭐였어요?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절로도 나오거든요. 아까 when, becau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해를 조금 꼭 해야 나중에 여러분 뒤에 선생님을 진행할 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